안녕하십니까. son국권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2월 17일 인사드립니다. 28일이면은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 트랙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태웠던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표결이 통과하겠죠. 민주당 주도하니까 다수당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또 재의결을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일단 이 특검법을 발의한 자체가, 김건희 특검법 발의한 자체가 총선용이다. 총선에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특검이 활동 기간이 딱 총선과 맞물립니다. 그래서 모든 이슈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그런 메가톤급 핵폭탄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일단 무조건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데, 최근의 이 움직임을 보면은 그냥 총선용 특검을 넘어서서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노리는 특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치밀하게 짜여진 이 각본처럼 일부 극단적인 좌파 진영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총선 스케줄에 맞춰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180석을 넘어가면은 김건희 변수로 온통 김건희 특검으로 총선을 치른다는 거죠. 그래서 180석이 넘어가면은 바로 탄핵에 들어간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그 행사하는 대로 그것을 빌미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탄핵을 추진을 한다. 자,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극단적인 좌파 진영 안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촛불행동이라는 이 단체가 있죠. 촛불행동, 주말마다 청계천 쪽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하는 그 촛불행동에서 논평을 최근에 하나 냈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일단은 제목은 김건희 특검 거부권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탄핵의 내관이 터지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검 자체가 윤석열 탄핵의 내관이 터지는 거다. 그리고 명품 가방은 부패 사건을 넘어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특검법하고 지금 연결을 시키죠. 자, 이 명품 가방, 최근에 서울의 소리, 몰래카메라 함정 취재를 해서 300만 원짜리 명품 파우치를 김건희 여사에게 줬다, 이런 보도를 서울의 소리가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서울의 소리가 이것을 함정 취재를 해서 찍었을 때는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 근데 이것을 1년 이상 묵혀놨다가 김건희 특검 전국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것을 공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직접 서울의 소리가 고발을 해서 자기들이 함정을 파놓고 영상을 찍었다고 그것을 공개를 하고 또 고발까지 해서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최근에 배당이 됐습니다. 김영란법 위반이란 거죠. 자, 작년 9월에 찍은 걸 공개 타이밍을 재고 있다가 김건희 특검이 이슈가 되는 지금 이것을 터뜨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촛불 행동이 이렇게 명품 가방은 부패 사건을 넘어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특검법하고 연결시킨 것은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김의겸이 이야기했던 협업 비슷한 거죠. 협업 비슷하게 좌파 유튜버와 이 촛불 행동이라는 단체가, 탄핵을 주장하는 이 단체가 같이 호흡을 맞춰가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 행동 논평은 또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은 배우자와 관련된 사안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도 안 합니다. 그냥 윤석열 이렇게 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만약에 배우자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재척 사유가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위법이고 이것은 탄핵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다. 자, 계속 탄핵과 연결시키고 있죠. 나가서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지금 각계각층은 김건희 특검과 함께 도래할 탄핵 정국을 예상을 하고 신속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주문을 합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 발의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논평을 합니다. 촛불 행동이라는 데서.
극단적인 좌파 진영이 이렇게 되면 뭐 똘똘 뭉쳤어. 김건희 특검을 고리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충분히 가능해진 시점이죠. 특검법, 이것은 지금 완전히 총선 때 여론 조작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 자체가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역대 최다급의 규모입니다. 최순실 특검에 버금가는 이 김건희 특검의 규모가 역대 최다급이고, 예산이 민주당 추산으로 81억 원이 들어갑니다. 자, 이걸 지금 총선용, 나아가서 탄핵 예비용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특검보가 이것을 상황을 매일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 마녀사냥, 모욕주기, 이렇게 하겠죠. 그때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를 하면서 매일매일 상황을 브리핑하면서 이 언론 플레이를 했죠. 막 왜곡하고 선동하고 막 몰아가는 그 상황이 다시 연출되는 겁니다. 진위와는 상관없이 이런저런 수사 상황이라고 하면서 막 발표를 할 거고, 김건희 여사 주변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특검이지만은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지된 사건을 모두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은 여기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 대선 때 나왔던 학력, 경력 부풀리기 의혹, 이런 것들, 또 양평 고속도로, 말도 안 되는 그 괴담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수사 대상이다 해가지고, 총선 기간 내내 그것을 브리핑하면서 생중계 하듯이 하겠죠. 자, 그리고 이 수사 대상이 주가 조작 수사다 인지된 사건, 그러니까 모든 것을 탈탈 털게 되는데, 자, 그러면 왜 특검이 그렇게 민주당 쪽에 서가지고 특별검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왜 민주당 쪽에 서서 뭐 탄핵 조성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의아해 하시지만은, 그것도 이거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장치도 이 특검법에 다 넣어 놨습니다. 그때 패스트 트랙에 태운 이 특검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특검인데, 특검법의 명칭이 이겁니다. 이 공식 명칭은 김건희 특검법 이거는 아니죠. 공식 명칭이 대통령이 들어갑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회 의안가에서 본회의에 해부된, 패스트 트랙을 태웠으니까 본회의에 해부되어 있죠. 해부된 그 법안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28일 표결이 되는데, 제가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것을 그 법안의 내용을 보니까, 자, 특검은 민주당에서 무조건 지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섭단체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그리고 비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2명을 추천을 한다는 이야기죠. 국민의힘은 추천 과정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 2명 중에서 추천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1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1명을 선택을 해야 되면은, 민주당이 무조건, 누구든지 민주당이 추천을 한 사람이죠. 그럼 당장 예상되는 인물이, 특별검사는,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변을 비롯해서 좌파 성향의 변호사, 인권법 연구회 출신, 뭐 판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당장 들어가겠죠. 특검뿐이 아니라 특검보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죠. 특검보 한 사람이 그때 박용수 특검 때처럼 매일매일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이 여론을 막 선동하고 뭐 왜곡하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특검보가 4명인데 특검 1명, 특검보, 이 사람들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그냥 민변에 속한 좌파 변호사뿐이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하면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10년 이상 되는 사람 중에 추미애 있습니다.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는 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 많죠. 김용민, 김남국 이런 사람은 10년 안 되지만은,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은 할 수가 없으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되는 사람이 추미애가 있죠. 추미애가 특검 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상으로. 판사 출신이고, 그 다음에 최강욱 있죠. 최강욱. 여기도
군 법무관 출신이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는 지금 국회의원 얼마 전에 조국 그 아들 가짜 인턴 증명서 발급해줘서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아서 이 유언적이 날아갔죠. 최강욱을 또 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은 송영길도 변호사 자격이 있죠.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런 성향의 사람을 특검보로 포진을 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성윤 문재인 정부 때 친문 검사, 대표적인 친문 검사죠. 요즘 조국 콘서트 따라다니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막 비난을 하고 막 하는 사람인데, 이성윤이 지금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천대가 있지만은 이성윤이 퇴직을 하면은 바로 변호사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성윤이 다시 그 특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 특검의 특별 검사가 되고, 아니면 나머지 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특검보로 임명을 해서 이성윤은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그 문재인 때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김건희 수사를 지휘를 했습니다. 지휘를 했는데 한 2년 가까이 뭐 이성윤이 2년 다 있었던 건 아니지만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혐의를 찾지를 못했죠. 자, 그런데 그 이성윤이 다시 투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성윤은 지금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그때 자기가 이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검찰총장에 윤석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권이 박탈되어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버렸죠. 그런데 윤석열 때문에 수사 못했다. 이렇게 지금 또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성윤은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이성윤 본인이 김건희 특검에 지명되는 기적이 생긴다면 결코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특검을 시켜주면은 당장 검찰 옷 벗고 나서 김건희 특검법의 특별검사가 돼서 파헤치겠다는 건데,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했을 때 파헤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특별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냥 정치적 목적으로 모욕주기, 망신주기. 그래서 선거를, 총선을 유리하게 이끌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행사하는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촛불 행동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거부권은 배척 사유다. 지금 좌파 진영 전체에서 극단적인 좌파 진영 전체에서 그런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이 배척 사유가 되는데 특검법을 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이것은 법률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행사하는 대로 이런 프레임을 막 씌워서 탄핵으로 몰고 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행사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 좌파 변호사들을 추미애든 최강욱이든 송영길, 이성윤 이런 사람을 특검과 특검보로 포진을 시켜서 완전히 망신주기, 탈탈 털기 해서 총선을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재의결할 때 변수가 또 있다고들 주장들을 합니다. 일부에서 이준석 같은 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나중에 재의결을 하면은 3분의 2가 필요한데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돌아오면은, 근데 그때쯤이면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여전히 현역 의원으로 있으면서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반란표를 던질 것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필요한데 재의결을 하려면은 재의결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공갈 비슷하게 하지만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 법안 자체가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공천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이걸 찬성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 내용이 명백한데,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이것은 총선을 망칠 뿐 아니고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이 조성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그런 순서가 필요하다. 28일 표결 결과에 따라서 가결이 될 테니까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총선을 다 망칠 뿐만 아니라 탄핵 정국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